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랫살로 지금 시작합니다. 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살롱 제39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안산토박이 안토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인공지능 AI라고도 하죠. 이 AI에 관심이 많고 대한민국을 AI의 3대 강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정책과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지컬 AI라고 해서 AI를 기계, 로봇에 탑재를 해서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이 AI가 작동할 수 있는 보다 자동화된 사회로 향하기 위한 여러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은 두렵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는 그런 미래인데요. 해서 오늘 저희가 한번 나눠볼 이야기는 인간 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바로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본소득은 단순히 복지정책을 넘어서 인간은 왜 이래야만 하는가라는 다소 존재론적인 혹은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방송 1시간 동안 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그것의 미래의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시죠. 가수 정재영의 러닝이라는 곡입니다. 그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나는 뛰었어. 제발 떠나지 않았기를. 터질 듯한 심장과 너를 보낸 죄책감에 뺨 위에 반짝이는 눈물. 사랑하고 싶어. 너의 고백이 담긴 못다한 메시지를 듣고 달려 너에게 가고 있어. 너를 기다려왔던 나의 대답을 기다려줘. 숨겨왔던 나의 고백을 들어.
예, 정재영의 러닝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우리 시대는 AI, 로봇, 자동화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력 투입 없이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죠. 일자리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노동의 소멸이라는 이 흐름 속에서 인간은 어떤 새로운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기본소득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해답일지도 모릅니다. 기본소득은 노동이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닌 자아실현을 위한 선택으로 바뀌는 미래를 상상하게 합니다. 만약 생존이 보장된다면 사람들은 돈이 되지 않더라도 돌봄, 예술, 커뮤니티와 같은 활동 등 쉽게 말해서 이 비시장적인 가치 노동에 집중하며 인간의 본질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소득은 우리가 하는, 먹고 살기 위해 하는 바로 일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서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대체 언제부터 얘기가 되어 왔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도 있겠죠. 기본소득은 최근에 등장한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인류가 정의로운 사회를 고민할 때마다 등장했던 오래된 유토피아적 사상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철학적 기원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16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16세기에 많이들 아시는 이름일지도 모르겠네요. 토마스 모어, 바로 유토피아를 저작한 그런 사람이죠. 이 유토피아에서 기본소득의 철학적 어떤 등장, 철학적인 관점이 처음 언급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토머스 모어는 가난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로서 모든 시민들에게 일종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18세기를 또 짚어볼 수 있겠는데, 이때는 이 기본소득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제안이 됐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인데요.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페인은 시민 배당, Citizens Dividend 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토지처럼 공공자원에서 나오는 어떤 잉여 생산물 혹은 수익을 시민들에게 분배를 해줘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었죠. 조금 더 현대로 돌아와 보면은 이때는 기본소득이 이제 실험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앞서는 이제 철학적, 정치적인 어떤 구호로서 이렇게 등장을 했다면 현대에 들어서 실제적인 실험 사례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바로 미국의 알래스카의 연구기금, 뭐 약자로 APF라고 하네요. 석유 자원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자원 기본 소득 모델의 성공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사례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것이 하나 있죠.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2010년대 후반부터 일부 광역 그리고 기초 지자체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을 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대한민국 청년의 사회적 출발을 지원하는 역할임과 동시에 지역화폐라는 이런 수단을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성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그 알래스카 예시로 자원 그 기본소득이라는 어떤 예시를 하나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에너지를 활용한 기본소득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전라남도 신안군에 그 햇빛 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산업에서 얻은 이익금을 군의 협동조합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분기마다 그 소득을 배당하는 일종의 그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의 어떤 공유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 290여 명의 작은 섬인 자라도에서는 햇빛연금 시행 2년 만에 주민의 4명 중 1명이 연금 혜택을 받았고요. 이는 인구 유입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안군은 해상 풍력을 활용한 바람연금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전남 영광군에서도 이 태양광과 해상 풍력 등 자연자산을 통한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공유부 기반 기본 소득을 제도화했습니다. 이는 별다른 증세 없이 공유 자원에서 기본 소득을 마련하는 그런 자원민주주의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기본소득은 과거부터 좀 철학적인 어떤 주장, 그리고 정치적인 구호,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실질적인 시도로 이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과거의 그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죠. 소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소련도 어찌 보면은 그 국가가 주도해서 그 생산한 잉여 생산물을 이제 공평하게 분배하자라는 취지의 그런 이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실패했죠. 왜 실패했을까요? 저는 좀 너무 성급한 시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분배할 만큼의 생산물이 나오기에 아직 일렀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당시 소련, 또 공산주의권 국가들이 약간 민주주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경우가 있었죠. 기본소득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민주주의가 토대가 되어야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기술 발전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래 좀 더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을 연속으로 듣고 가겠습니다. 첫 곡은 콜드플레이의 Fix You라는 곡이고요. 다음은 좀 들어보시면 많이들 이 노래구나 하실 텐데, 캐리 앤 론의 IOU라는 곡입니다. 자, 그러면 두 곡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stuck in reverse, and the tears come streaming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t replace, when you love someone but it goes to waste. Could it be worse?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And high up above or down below, when you're too in love to let it go, but if you never try you'll never know just what you were.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Tears stream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not replace. Tears stream down your face, tears stream down your face. I promise you I'll learn from my mistakes. Tears stream down your face,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You believe that I've
change your life forever, and you're never gonna find another somebody like me. And you wish you had more than just a lifetime to give back all I've given you, and that's what you believe that I owe you. The sunlight in the morning and the nights of all this loving that time can't take away, and I owe you more than life now, more than ever. I know that it's the sweetest debt I'd ever have to pay. I am amazed when you say it's me you live for. You know that when I'm holding you, you're right where you belong. And my love, I can't help but smile with wonder when you tell me all I've done for you, 'cause I've known all along that I owe you. Sunlight in the morning and the nights of all this loving that time can take away, and I owe you more than life now, more than ever. I know that it's the sweetest debt I'd ever have to pay, 'cause I owe you. The sunlight in the morning and the nights of all this loving that time can take away. I owe you more than life now, more than ever. Know that it's the sweetest debt I'd ever have to pay. 예, 콜드플레이의 Fix You 그리고 Carry and Run의 I Owe You 듣고 왔습니다. 이 기본소득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앞서서 제가 AI에 대해서 먼저 짚고 갔었는데요. 사실 지금 AI가 굉장히 핫하죠. 특히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현재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그 경주 에이펙을 통해서 방문을 했던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라는 CEO가 있었죠. 삼성의 이재용 회장하고 여러 대기업 인사들과 자리를 같이 하면서 뭐 치맥 회동도 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한국에 온 김에 아주 큰 약속을 했죠. 자사의 그 블랙웰 최신형 그 엔비디아의 그 반도체 GPU 반도체 기반의 GPU를 26만 장 제공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물론 아직은 이제 약속 단계라서 뭐 추후에 그것이 정말 정확히 명확하게 이행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전 세계가 AI에 지금 열풍이 이때 가장 필요한 게 GPU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AI가 그냥 뭐 컴퓨터만 있다고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GPU라는 이 물리적 실체, 즉 AI가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조금 더 진화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뼈대, 신체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GPU라고 할 수 있겠는데, GPU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중 그 대결 구도 안에서 또 이 GPU는 전략 자산으로도 인식이 되고 있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같은 이제 경제 국가의 이런 최신형 GPU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을 많이 걸고 있고, 대한민국도 그런 상황 속에서 GPU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지난 대선에서도 GPU 확보 공약이 있었던 바 있습니다. AI 강국으로 들어서기 위한 여러가지 준비들이 그 외에도 있죠. 대한민국도 이제 AI를 자체적으로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대한민국 자신의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개발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이 말인즉슨 이제 저희가 많이들 쓰는 AI 도구들, 뭐 챗 GPT라든가 구글의 제미나이라든가 이런 미국산, 주로 미국산이죠. 이런 해외 파운데이션 모델에 의존하지 않겠다. 이거를 무슨 AI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제가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튼 핵심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든 모델을 사용하겠다. 그것을 이제 국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게 해줘서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여튼 이처럼 이제 AI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 주목받는 그런 섹터 분야가 있다면 바로 피지컬 AI가 될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라는 것은 그 표현만 보더라도 대략 좀 짐작이 가는데, 피지컬, 신체적인 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AI가 지금 현재 대체로 이제 컴퓨터 혹은 모바일 디바이스 속에서 생성형 AI라고 해서 이제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답을 준다거나 뭔가 좀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작업들을 대신 맡기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한다면, 피지컬 AI는 이제 그 AI가 물리적인 세계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대표적인 게 로보틱스, 바로 로봇을 통해서 탑재가 돼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AI를 마주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AI가 탑재된 로봇이 나오게 되고 그 로봇이 여러분들과 같이 일상생활을 한다거나 혹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미래를 상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정말 좀 기대되는 모습이기도 하고, 한편으론 좀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인간이 같이 공존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좀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본소득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소환이 되고 있는 배경에는 말씀드렸던 이 AI와 그와 동반된 기술 발전이 만들어낸 어떤 구조적인 요건이 있겠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히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죠. 세계경제포럼이나 OECD 등 국제기구들은 향후 수년 내에 전 세계적으로 수억 개의 일자리가 자동화, 오토메이션 될 것이라고 관련된 보고서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일상만 돌아보더라도 자동화된 측면들이 굉장히 많죠. 뭐 가게를 갔을 때 주문받는 직원이 따로 없고 그냥 뭐 태블릿 같은 데 입력을 해서 혹은 입력한 후에 바로 결제까지 하면은 이제 음식이 나온다거나,
심지어 그 음식이 나오는 방식도 직원이 직접 갖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가게에서는 약간 좀 단순화된 서빙 로봇이 반찬이나 주문한 메뉴를 이제 운송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흔하게 이제 우리 눈에 띄는 그런 시대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특히 단순 반복적인 사무직, 생산직, 그리고 운송업 등에서 인간의 노동력 투입이 불필요해지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효율성과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조직 체계이기 때문에 그 속도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가팔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이 기술의 역설이라는 어떤 명제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술 발전은 전체적인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는 있지만 거기서 이제 산출된 이익은 소수의 기술 기업과 자본가들에게 집중이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기술 독점과 자본 집중은 필연적으로 소득 불평등 그리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도 그렇고 그런 기술 도입이 빠른 국가들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 경우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미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본소득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시대의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고 기술 발전의 속도에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급격하게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바뀔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된다면은 그에 대해서 충분히 시스템적인 어떤 조정 작업, 개혁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좀 한국의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한국은 이 제조업 기반의 압축 성장을 거치면서 로봇 밀집도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가운데 로보틱스가 얼마만큼 이제 배치가 돼 있느냐, 이걸 비율로 따져봤을 때 거의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로봇 밀집도가요. 이는 곧 노동시장의 불안전성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로봇에게 일자리가 이전된다. 그래서 인간이 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가 쉬운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망과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갖춘 그런 디지털 강국이 맞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의 데이터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자본으로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나 그런 의견들, 논의들이 활발한데요. 디지털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고 거대한 자본으로부터 개인의 어떤 사생활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겠고,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꼭 화폐만 있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기본소득은 화폐 외에 다양한 어떤 자산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온라인 디바이스, 온라인을 통해서 활용하는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죠. 한편 일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오피스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오피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디자인 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죠. 어도비라든가 일러스트레이터라든가 포토샵이라든가. 제 생각엔 이런 디지털 서비스들도 기본소득이라는 측면에서 현금성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서비스들을 일반 국민들,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 시간을 분배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이제 온라인 화폐로서, 온라인 디지털 자산으로서 많이 주목받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암호화폐도 어찌 보면은 디지털 기본소득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의 발전과 노동으로부터 소외된 다수의 불만이 만들어낸 시대적 필연성의 산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경제 불안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으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본소득에 대한 조금 더 철학적인 측면을 얘기해볼까 하는데, 그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얘기로 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들으실 곡은 일본 가수 유이의 It's Happy Line 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의 It's Happy Line 노래 듣고 왔습니다. 기본소득 논의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바로 돈이 되지 않는 비시장적 가치를 해방시키는 데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산성 폭력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생산성 폭력. 조금 과도한 단어인 것 같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돈을 버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통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생산성 독재는 노동 외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폭력을 가해온 것은 아닐까요? 기본소득은 소위 이 생산성 폭력에서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수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돌봄 노동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육아, 간병, 가사 노동 등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되지 않았던 이 돌봄 노동이라는 것의 가치가 인정받게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이들은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일이죠. 환경보전 그리고 자원 순환의 측면에서도 기본소득은 생존을 보장할 때 기본소득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존을 보장받을 때 시민들은 지역의 환경보전 활동이라든가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될지 모릅니다. 이는 현재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죠. 기후변화라는 이 지구적 위협 앞에서 개인이 기여할 수 있는, 쉽게 말해 비시장적 공익활동을 촉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기본소득은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사람들이 생계 걱정 없이 지역 봉사, 이웃 돌봄, 또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소외되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단원 FM도 기본소득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 혹은 조직 체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소득은 돈이 되지 않더라도 예술 활동이나 연구, 조금 넓게 보자면 창의적인 그런 도전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실패가 굉장히 아프게 다가오는 사회죠. 한번 실패했을 때 다시 재기하기 어려운 사회로서 많이 언급되는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패해도 굶어 죽지 않는다. 실패해도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일종의 안전망이랄까요? 이 안전망은 개인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고 우리 사회 전체의 혁신을 움직이는 혁신의 동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기본소득은
인간의 노동을, 인간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기회로 바꾸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은 일 외의 다른 가치를 찾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는 존재일까요? 생산, 수익화, 쉽게 말해 돈을 버는 일, 이것의 가치가 제로가 되는 시점이 올까요?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혹은 여러분의 세대,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서 그것이 어렵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혹은 후세대가 그런 세상을 살기를 바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막바지로 이어가 보려 하는데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죠. 오랜만에 보는 가수인데 바로 장나라 씨네요. 장나라 씨의 겨울일기라는 곡 듣고 다시 돌아올까 합니다. 요즘 날씨가 또 쌀쌀해졌다, 따뜻해졌다 하는데 곧 겨울이 오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다가올 겨울도 한번 미리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내 작은 방에 비치는 새내린 하얀 눈에 두 손 모아 눈을 비비고 조금은 일찍 일어나 살며시 흐린 창문에 기분 좋은 웃음 짓고 난 제일 먼저 생각나는 네 이름 그려보는 내 입가에 맴돌던 괜한 투정 마저 줄여보고 내 사랑에 너만을
예, 장나라의 겨울 일기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막바지로 향해 보죠. 기본소득이라는 거대한 주제 앞에서 언제까지 방황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미래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오늘 다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짚어가며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16세기 토머스 모어부터 토마스 페인, 그리고 신안군의 햇빛 연금처럼 공유 자원의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라는 어찌 보면 정의로운 요구의 연장선에 기본소득은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 발전의 그림자에 대한 방어 기능입니다. AI와 자동화로 인해 일의 소멸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기본소득은 기술 발전의 혜택을 소수의 자본가가 아닌 모두가 공유하게 함으로써 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는 방어 기제가 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존엄성의 회복입니다. 기본소득은 생산성 폭력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 돌봄, 환경보전, 커뮤니티 활동 등 돈이 되지 않더라도 인간에게 필수적인 비시장적 가치를 재조명합니다. 이는 개인에게 인간다운 실패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히 돈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스스로 정리해 보시고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거대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시켜줄 콘텐츠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필립 반 파레이스, 야닉 반데보르흐라는 작가가 쓴 기본소득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기본소득 논의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과서라고 하네요. 정의와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논증하는 책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또 유토피아로 가는 길이라는 책도 있어요. 루트거 브레그만이 저작한 책인데 기본소득이나 주 15시간 노동과 같은 아이디어를 현실적인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하려는 다소 실용적인 접근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기존의 선별적 복지 제도의 비인간적이고 비효율적인 한계를 고발하며 인간의 존엄을 위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하네요. 제목을 저도 넷플릭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또 유튜브에서는 쿠르츠게작트 채널에서 기본소득 관련된 영상을 시각적으로 쉽게 풀이해 준다고 합니다. 소개드린 컨텐츠들 한번 즐겨보시길 바라고요. 아재살롱은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 김동률의 이제서야.
가슴이 저며오곤 해 사랑해 되뇌이다 왜 나도 몰래 미안하다 말이 섞여 나오는지 잘못했던 것만 생각나는지 한 발 늦어서 달게 되는지 술